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제 입장으로는요. 여러분께서는 설 명절이 지난 다음에 공부를 하시겠지만요. 오늘은 중개 실무 공부할 차례인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8시간에 걸쳐서 중개 실무를 다룰 거예요. 중개 실무는 7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작년에는 9문제가 나왔네요. 좀 많이 나왔고 그 전년도에는 7문제. 올해는 제 생각엔 한 7개 정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지난주 했던 부분, 토지거래 허가도 추가됐고 그래서 문제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페이지는 일단은 495페이지를 펴보셔요. 495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는 없습니다. 3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개실무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중개실무 일반, 2장은 부동산 중개실무 관련 법령, 그 다음에 3장은 경매와 매수 신청 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2장하고 3장에서 거의 집중되고 있고 1장에서는 문제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장은 중개실무 일반이라고 해서 다른 과목의 문제가 좀 종종 출제돼요. 공시법이나 작년에는 공시법 문제를 내더군요. 공시법 또는 민법 또는 공법. 공법에서는 주로 농지법이 출제됐었어요. 다른 과목의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한두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과목의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나온다. 그 부분은 다른 과목의 교수님께서 적중을 대신 시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1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1장 다루지 않고 굳이 안 보셔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은 549페이지. 549. 자, 2장에 관련 법령,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을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문제를 예상합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배우는데 1절에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좀 더 2절에서는 실명법. 실명법은 민사특별법에서도 나오죠. 거기 겹치죠. 그 부분은 여기서도 나오고 그래요. 자주 나오진 않고. 그리고 이제 3절은 분묘기지권은 이제 법은 아니고 분묘기지권을 3절에서 배우는 이유는 4절에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쪽과 이제 연결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이에요. 장사법이라고 묘지, 자연장 이런 것도 배우고 5절 주택임대차 보호법, 6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역시 민사특별법하고도 겹쳐요. 근데 중개실무에서도 꼭 문제가 출제됐어요. 한 번도 빼지 않고 주임법, 상임법은 꼭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외국인 토지법도 여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그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1절, 2절을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1절은 제목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계약서 검인, 또 하나는 이제 등기 의무 두 가지 담고 있는데 자, 검인 제도를 공부합니다. 검인. 여러분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매매, 교환, 증여.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매매, 교환, 증여. 이 계약을 체결한 자, 취득자. 취득자는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는 지방세죠. 시군구에 가서 우리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라고 밝혀야 돼요. 그래서 검인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 여기에 찾아가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이쪽을 공부할 때는 지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땐 신고서를 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고. 근데 검인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냅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금액을 심사하는데 여기는 실거래가 심사 제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를 하니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만 맞으면 통과가 되죠. 그리고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6가지 사항을 적어와야 돼요 라고 법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6가지 다 배우시고
형식적지 심사한 다음에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줘. 시군구 도장 찍어주는데 그걸 검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걸 흔히 사람들은 검인계약서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검인계약서를 받고 취득세 내고 그다음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때 이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2006년에 신설이 됐죠. 그래서 무슨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매매라는 것은 매매 계약은 검인 대상이면서 우리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이다. 근데 신고가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이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뭘 교부받으면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저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따로 배운 거고요. 따로 배운 거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검인 제도를 공부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오진 편 아니에요. 17회 때 나왔고 17회 그리고 24회 때 출제됐고 그러니까 31회 때 나올 예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검인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일단 이런 거다. 자, 그 양거래 1번 검인제도 양거래 1번을 읽어볼게요. 그 4줄 정도는 좀 체크하고 좀 읽어보셔요. 자, 계약 원인으로 즉 매매교환 증여 같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 신청인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시장 등 또는 권한 위임받은 자, 시군구 하시면 됩니다. 시장 등에 검인받아서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매매교환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싶으면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서 시군구에 검인받아 이걸 등기소에 내세요. 이 말입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거래계약서에는 다음에 6가지를 적어야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사자 목적 부동산 당연하죠. 당목 동그라미 해보세요. 당목 동그라미 치고 계약 연월일 그리고 대금 및 지급일자 계약 연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계대 동그라미 그다음에 개공 내보시고 개공이 있으면 개공을 적어와라.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적어와라. 조자 동그라미 당목 계대 개공조 이렇게 외웁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공이 초하한대 이런 뜻이에요. 좀 민망합니다만 그렇게 외우세요. 다시 뭐라고요? 당모가지 또 개대가리 개는 그 닭개자예요. 당모가지 위에 있는 개대가리 있죠. 당모가지 개대가리를 개공이 초하한대 이게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당모가지 개대가리입니다. 닭대가리 개모가지가 아닙니다. 자, 좋아요. 6가지 적었고 다음 페이지 가죠. 맨 위에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 갖는 조서인 때, 즉 판결서 등 여기에도 검인받아서 등기소에 내야 돼요. 자, A는 B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라는 판결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판결문이 나와서도 이걸로 이제 등기 신청을 할 텐데 여기에도 시군구에 들어서 검인받고 가라 이거죠. 취득세를 내야 될 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결 조서도 검인받아서 이걸 등기소에 내서 해야만 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밑에 검인 여부 표 있죠. 표. 이 박스가 좀 중요해요. 일단 매매 교환 증여 검인 대상. 그리고 이거 2번에 가등기 보이는데 이거 밑에 검인 대상 아닌 거에 3번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검인 대상 아니에요. 가등기일 때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가등기는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가등기에 기에 본등기를 할 때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게 됩니다. 그 2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이요. 1번에 2번. 가등기는 X, 본등기 O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판결 조서도 검인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다 검인받아요. 대물 변제 또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 계약, 유효한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거 있죠.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해지하고 소유권 넘겨받을 때 그때 검인을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검인 대상이고 밑에 검인 대상 아닌 것들 경매 알아서 취득세 내는 거죠. 공매 마찬가지로 상속 다 필요 없고요. 상속은 자진 취득세 신고납부 6개월이나 하게 되죠. 이런 검인 대상은 다 아니라는 거.
2번에 있는 것도 출제돼요. 뭐 저당권 같은 것도. 이게 소유권 이외의 것들은 다 검인 X에 다 X입니다. 소유권 이외는 다 검인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있잖아요. 임목, 광업, 공장, 재단은 아닙니다. 입광공은 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공급 계약, 또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뭐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입광공은 다 아니에요. 임목, 광업, 공장, 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검인 대상도 아니다. 다음에 양가로 4번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필증 받았다. 이게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지난주 토지 거래 허가 공부할 때도 이게 검인 의제되는 사항이었죠. 검인 의제. 배제가 아니라 의제 사항이었어요. 자, 전매시 검인은 참고하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른쪽에 절차. 절차도 몇 가지인 줄 말해야 되는데요. 일단 검인 신청자는 중요한가 봐요. 별표 2개 있네요. 검인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한 사람 아무나 가도 되고요. 위임받은 자, 대리인 가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나 개공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 법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는 있다. O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X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X예요. 예를 들어서 개공이 교환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개공이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의무는 없어. 자, 주의할 점이요.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는 있는데 검인 신청 의무는 없다는 거. 다만 검인 신청을 할 수는 있다요. 의무는 없다. 하면 할 수는 있다. 이거 하나 꼭 좀 주의하시고요. 자, 검인기관은 시군구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시군구잖아요. 시군구.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무원에게 토지, 건축물, 분양권, 뭐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이거의 매매는 신고서 제출. 나머지 교환이나 증여나 이런 것들 계약서 제출.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냐 형식적 심사냐 이 차이입니다. 신고냐 검인이냐 이거죠. 자, 2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지나가시고 3번 볼게요. 3번.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든 판결서 등의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 시군구 관할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구에 부동산이 하나 있고 B구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득하는 계약에 대해서 검인을 받고 싶다고. 계약서 2장이에요. 2장인데 이거는 양쪽에 다 가서 검인을 받아도 되지만 그중에 한 군데 가서 2개의 계약서에 다 검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중 1개 시군구 관할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X로 쓰세요.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양쪽에 다 가도 되지만 한 군데 가서 검인을 다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그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 내잖아요. 검인 신청할 때 아까 계약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원본, 판결서는 정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본은 2통 이렇게 낸다. 이렇게 낼 때 계약서 원본, 사본은 2통을 낸다고. 사본 한 통은 어디다 쓰는지 이따 나오는데요. 한 통은 시군구에서 보관하고요. 지금 일단 시군구 하나입니다. 한 통은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한 통은 이 부동산이 있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줘요. 원본에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네, 동그라미 2번 보니까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검인 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시군구가 하나에 하나. 시군구 하나면 이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검인을 신청할 땐 원본 더하기 사본 2통 내라고 여기서 하나 보관하고 세무서장에 보내주고 근데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 군데 가서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사본, 시군구의 개수 얘를 여기다 하나 더 내라고요. 사본을 낼 때
4번을 낼 때 시군구 더하기 1 하나 더 내라고.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여기 세모서, 하나는 여기 세모서 이렇게 보내줘야 돼.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럼 C구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4번 하나 더 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침 공식이 시군구가 하나면 2개, 시군구가 2개면 3개, 시군구가 3개면 4개. 이렇게 해서 시군구 개수 더하기 1 이렇게 4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법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중요한가 봐요. 시장 등은 계약서,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으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해서 신청인에게 교부하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확인. 여기에. 여기다 쓰세요. 실질적 심사 X. 하나 더 있어. 진정성 확인 X. 이렇게 쓰세요. 실질적 심사 X, 진정성 확인도 다 X입니다. 실거래가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이게. 다음 페이지 갑니다. 2번. 시장 등에 검인할 때는 계약서,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아까 냈잖아요. 이걸 작성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2통을 아까 냈잖아요. 한 통은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이 말이고 3번은 참고하세요. 여기까지가 검인이에요. 검인 간단하죠. 예. 검인은 이제 계약서 낸다는 거, 당목, 계대, 중, 계공조 이거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는 거, 형식적 심사한다. 계공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의무는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검인 대상인 거 아닌 거,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 그리고 그 밖에 양도담보, 공유인 분할계약,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등기는 X, 본등기할 때 O, 소유권 이외의 것들,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거 다 X, 입광공도 X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검인 대상인 거 아닌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등기 의무. 등기 의무는 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짚고는 가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첫 줄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줄 칩니다.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그래서 1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만 하시면 충분한데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여기다가 매매 교환이라고 쓰세요. 매매 교환. 매매 교환 쌍무 계약이죠.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럴 때는 언제부터? 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돼 있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하게 되잖아요.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압부하고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증여예요. 증여 같은 경우는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근데 증여는 잘 안 나오니까 동그라미 1번 정도. 반대급부 이행 완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이전 등기 신청. 양가로 2번. 2번인 보존 등기 신청. 자,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은 원래 의무는 아닌데 근데 보존 등기가 안 된 건물인데 여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뭘부터 해야 돼?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라. 동그라미 1번만 하시면 충분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매매 계약을 덜컥 먼저 해버렸다. 이럴 경우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이야. 계약일부터라는 거 보시면 돼.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돼요.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하나만 잘 써두시면 돼요. 자, A의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B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1월 10일 날 했다고 해봅시다. 잔금은 3월 10일 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매매 계약일 1월 10일. 이날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도 하라고요? 보존 등기 신청도 먼저 해야 된다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해버렸으니까요. 이것도 똑같다고요. 60일.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보존 등기 신청이라는 거. 계약일이야, 계약일.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뭐 돼야 돼? 이전 등기 신청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잔금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로 신청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방금 우리는 등기 신청 의무를 공부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위반 시 제지는 첫 번째 거 좀 하나 알아야 돼요.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자. 미등기 전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셉니다. 미등기 전매. 이 법에서 바로 미등기 전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군요. 주의할 점은요. 미등기 전매를 한 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에 1억이잖아요. 근데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이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으로 우리가 금지행위에서 투기 조장 행위라고 배웠던 거예요. 이게 투기 조장 행위. 우리 이제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투기 조장 행위로 금지행위잖아. 판매 명수 관직 상투 투기 조장 행위. 이쪽과 또 관련이 돼 있어요. 밑에 있는 벌칙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못 외우니까. 언제 이걸 다 합니까?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잊음만 하면 한 번씩 냅니다. 이 뒤통수를 때려요. 잊음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자, 밑에 이제 2절로 가실게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입니다. 실명법은 역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문제는 출제됩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25회 때도 나오고 27회 때도 나오고 요즘엔 또 자주 내대요. 한참 안 내더니. 실명법은 명의신탁 아시죠? 이거? 실명법. 저 밑에 실명법인 이것도 법이니까 1조 목적이 있는데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에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언제나 짠합니다. 넘겨보십니다. 실명 등기 하라는 얘기죠. 실명 등기.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명의신탁 약정 이제 그 실명법 2조에 써 있는 건데 실명법 2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물건이 다 들어가요. 모든 물건은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다 위반이에요.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 둘 사이에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가등기에 포함하는데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을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 이렇게 부르죠. 실권리자는 신탁자, 그다음에 등기부상 그 권리 명의자가 명의수탁자가 되죠. 그다음 밑에 실명 등기 의무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우리 오른쪽 거 배우실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죠.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여기 신탁자,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입니다. 소유의 부동산인데 명의수탁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이겁니다. 자, 이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자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리고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명신탁이라고 한다 이거죠.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한다. 이 실명법이 1995년 꽤 오래전입니다. 7월 1일자로 시행됐죠.
이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명신탁 약정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오래전은 아닙니다. 옛날 YS 정권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이제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 그때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자, 일단은 명신탁 약정은 이렇다. 그 밑에 용어 정의 다 되어 있는 거. 신탁자, 수탁자, 실명 등기 의무.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하고 2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물건을 다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도 혹시 모르니까 좀 알아두세요. 동그라미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린 양도담보라고 하잖아요. 네. 양도담보도 어쨌든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명신탁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 채권금액,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명신탁으로 보지는 않을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명신탁으로 보지 않거든요. 명신탁 약정이 아닌다라고 이따가 나와요. 따로 법 규정이 돼 있고. 대신 등기 신청할 때 이렇게 내주라 이 말이에요. 자, 실명법 4조 갑니다. 명신탁의 효력. 명신탁의 효력. 자, 둘간에 이루어진 이 명신탁 약정은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하고. 이게 4조 1항이에요. 그 다음에 4조 2항. 4조 2항은 이에 따라 명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수탁자포로 이루어진 등기. 이것도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실명법 시행 전에는 명신탁 약정 유효. 이 등기도 유효였던 거죠. 유효였던 거죠. 이런 걸 이제 유효한 명신탁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무효인 명신탁이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를 한다. 없었던 일을 한다 이거야. 그럼 이 등기 무효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신탁자에게 있는 거죠. 등기만 여기 있는 거고. 네. 다만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럼 읽고만 갈게요. 이따가 또 나오니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이제 그 물권 변동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좀 이따가 배울 그 계약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따가 하고 다시 볼게요. 여기 지나가고 일단은 3번을 보면 이 명의신탁 약정 무효 및 물권 변동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요.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병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제3자가 선, 악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없으니까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따지지 않고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하는 내용이죠. 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 물론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지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명신탁의 유형에 이자간 등기 명신탁을 제가 이렇게 적었죠. 지금 적었습니다. 이자간 등기 명신탁은 갑이 을과 약정을 맺고 당분간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내가 좀 뒤가 구린 사람이니까 당분간 네 앞으로 좀 놔. 나중에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약정한 거죠. 그리고 등기를 을 앞으로 해놓은 거죠. 지금. 이럴 때 약정 뭐? 무효. 등기도 뭐?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어디 있다?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소유권은 여전히 여기 있다 이거죠. 등기만 을 앞에 있는 거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안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탁자가 이 처분 행위에 대해서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어떻게 했을 경우는 적극 가담했을 때는 이때는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도 또 알아야 되고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동그라미 3번인데요. 이제 갑과 을 사이로 와볼게요. 갑, 을 사이 관계로 와서 아직 팔기 전입니다. 갑이 을한테 뭐래요?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넘기라고. 그때 을이 뭐래요? 정들었다고. 형님. 이제 우리 식구들도 다 내 건 줄 안다고 어젯밤에 아들이 오더니 아빠 나 이거 놔줄 거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나 못 주겠다고 형님한테. 못 준다고?
그러면 이제 갑은 자, 저 을의 등기 있잖아, 등기. 이 등기를 어떻게 다시 내 앞으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자, 명신탁 약정 해지 이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약정이 무효니까 명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당시 다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등기 무효 등기 말소 청구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진정 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3번이에요. 3번. 명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니까 신탁자는 명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우는데 벌칙이 주어지죠.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한다는 것은 등기는 회복할 수 있지만 만천하에 우리 둘 간의 명신탁 약정해서 이거 법 위반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둘 다 감옥 가요. 감옥 가는데 장난이 아니네.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을이 개길만 한 거지. 형님 해봐봐. 어떻게 우리 둘 다 감옥 가는 거야. 내가 2년 먼저 나와.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이따가 이거 다시 나옵니다. 5년에 2억, 3년에 1억. 이게 이제 2자간 등기명의 신탁. 저 밑에 이제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이쪽이 더 중요하긴 하죠. 자,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 이제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신탁자, 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탁자, 을이 있습니다. 얘네 둘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지요. 그리고 이제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A랑 매매 계약을 할 거야. 그리고 대금도 내가 지불할 거야. 지불할 텐데 등기는 네 앞으로 좀 해놔. 내가 A한테 잘 말해놨어.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갑과 A 사이에 하고요. 그리고 등기는 을 앞으로 넘긴다. 그러면 A랑 을은 어차피 계약서를 또 별도로 써야 되죠. 등기하려면. 이럴 경우에 아까 실명법 4조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 변동, 등기도 뭐다? 무효다. 그럼 여전히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매도인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악 불문하고 다 취득한다. 선악을 따지지 않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물론 적극 가담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거죠. 좋아요. 이게 이제 넘겨보시면은 그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인데 그 3번이 작년에 새로 나온 판례죠. 되게 중요합니다. 3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3번 예전에는요.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탁자는 지금 내 거 아닌 걸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횡령죄로 처벌된다 그랬던 거예요. 횡령죄. 내 거 아닌 걸 팔았으니까 횡령죄로 처벌된다. 근데 이걸 뒤집은 전원합의체의 판례예요. 자, 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 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여기까지는 이제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생략하고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자 이걸 설명한 거죠. 이럴 경우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세 번째 줄에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신탁자는 소유권이 없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인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 이러니까 이때 수탁자가
이를 처분했을 경우에 이걸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새로운 대판이 나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아직 대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묻지 않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해석상으로는 횡령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묻지 않을 거고 이쪽에서 이제 묻겠다 이거죠. 횡령죄가 아니다. 이전에 횡령죄였는데 이 판례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보죠.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보신 거고 이번에 이제 갑이 을이에게 다시 이제 처분하기 전에 갑이 을이에게 때가 됐으니까 넘겼다고. 그랬더니 갑이 넘겼더니 을이 뭐래 또 됐다고 내 거 같더니 내 거라고 이제 못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말소 청구로 돼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니까 말소 청구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둘 간의 관계를 보면은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채권 계약으로서 유효하죠. 그럼 여전히 갑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걸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아니요, 신탁자는 저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갑은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렇게라도 등기를 회복할 수는 있다. 대신 둘 다 감옥 간다. 감옥 간다. 그게 이제 4번이고 5번 보면은 5번도 판례인데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어서 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이 을한테 넘겨라 그랬더니 수탁자 이렇게 바로 등기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형님 드려야죠. 이렇게 넘겨줬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결국 실체 관리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어도 이거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니까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등기 명의 신탁이다.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계약 명의 신탁. 자, 계약 명의 신탁은 뭐냐? 여기 이제 매도인 있고 신탁자. 자, 명의 수탁자. 자, 얘 둘 간에는 이번엔 어떤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느냐?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지원하죠. 매수 자금을 지원하고 을이 직접 누굴 만나서 A를 만나서 뭘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죠. 이럴 경우에 매도인이 선인 경우, 물론 악일 수도 있습니다. 을이 이거 내 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아는 거죠. 둘 간의 명의신탁을 아는 건데 명의신탁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랬어도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뭐예요?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셋 다 무효예요. 그런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여야 되는데 매도인이 선임으로 이걸 무효로 하면 A를 해치게 됐죠. 그러니 이 등기는 뭐다? 이때는 유효하다. 그래서 아까 그 554페이지 맨 밑에 그 다만 그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효인데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알지 못하면 그러하지 아니하. 그때는 유효하다 이거. 이 법에 명시된 거구만. 판례가 아니고 이거는. 이때는 얘가 이 약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 있어요? 소유권은 완전히 을에게 넘어왔죠. 소유권은 완전히 을에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에 대한 관계 당연히 유효하죠. 제3자.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하고요. 이때는 을이 처분했을 때 이때도 횡령죄다 아니다. 횡령죄 아니다. 이건 옛날에 나온 판례야. 내 거잖아 이거. 내 거 팔았으니까 횡령죄가 이건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갑이 을에게 처분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겨라 그랬어. 그랬더니 안 넘겨. 말소 청구 안 돼. 대위 말소 안 돼. 등기에 유효한데 어떻게 말소 청구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고 갑이 처음에 을에게 지원했던 매수 자금 있죠.
매수 자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본다 이거지. 이걸 부당이득으로 본다 이거야. 이거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신탁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아니었으니까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그 55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넘겨봅니다. 558쪽. 자, 명의신탁 약정이 아예 아닌 경우인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명의신탁 아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상호 명의신탁. 부동산 위치,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의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은 그렇게 했는데 등기는 공유로 등기했을 때 자, 한 필지 토지인데 반 나눠서 분필한 건 아니고 한 필지인데 반 나눠서 이건 갑이 이건 을이 갖기로 하자라고 구분 소유 약정을 했어.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구분 소유 약정을 했는데 등기는 뭘로? 공유 등기했다. 공유 등기하면은 당연히 내 지분 비율대로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인데 서로에게 침범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서로의 자기 지분의 반씩을 명의신탁한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이걸 명의신탁 약정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신탁법이나 신탁법 등에 따라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했을 때도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자, 4번. 3번에 들어있는 건 명의신탁이 아예 아닌 거고 4번에 들어있는 건 명의신탁인데 이건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특례를 봐주는 거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한다. 종중 부동산을 종원 명의로 등기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 배우자는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는 거죠. 3번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종교단체 명의로 그 종교단체 산하조직에 부여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했다고. 종교단체 산하조직에 보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고. 이런 경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한다고. 유효한 명의신탁. 민법 시간에 다 이거 다루죠. 예를 들면 종중 갑당인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종원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이런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유효. 등기도 뭐? 유효. 그래서 소유권, 소유자를 판단할 때 판례는 대내적, 내부적으로는 누가? 갑이 소유권을 갖죠. 약정 유효하니까. 대외적, 외부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하죠. 취득하고 적극 가담했다. 이때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저 을의 등기, 유효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 유효한 명의신탁을 뭐하고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가 있죠. 판례가 있는데 1번은 이렇게 갑,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서 이게 무효가 됐고 이것도 무효가 됐는데 둘이 혼인했다는 거예요. 혼인해서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고 특례 그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은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한다고. 자, 오른쪽.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계약 해지 효과는 소급표는 없죠. 장래 향해서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 앞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가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넘기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즉 취득행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벌칙 이거 외워야 돼. 벌칙. 시험에 이거 잘 나와요. 명의신탁 약정을 위반한 수탁자 아까 몇 년에 몇 학? 5학년 2반, 3학년 1반 이렇게 외워요. 2살 차이예요. 2살 터울의 형제입니다. 5학년 2반, 3학년 1반,
5학년 3반 아닙니다. 큰형님이야. 큰형님. 신탁자는 뭐라고 써요? 큰형님은 5학년 2반. 작은 형은 몇 학년? 3학년 1반. 3학년 1반입니다. 큰형님은 5-3 아닙니다. 5-3 불고기, 고기 안 좋아해. 채식주의자. 오이, 당근, 호박, 배추, 깻잎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오이. 큰형님은 채식주의자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큰형님은 채식주의자. 작은 형은 3학년 1반. 근데 과징금 갑니다. 신탁자, 실소유자에게 부동산가에게 30% 범위에서 조심해야 돼요. 30% 확정금액 이러면 틀려요. 30% 범위에서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해. 2번 그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기준시가에 따른 30% 범위에서 과징금 준다고요. 다만 과징금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했거나 신명등기를 했을 때면은 과징금을 안 주는 건 아니고 이미 부과했잖아요.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 실명등기 시점의 가액으로 부과합니다. 안 주는 게 아닙니다. 3번이 우리 첫 시험이에요. 우리 신설된 내용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익혀두세요. 과징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은 그 초과되는 부분만 물납할 수 있다. 초과되는 부분만 물납할 수 있다고 우리 첫 시험이라고 했어요. 제가 첫 시험이라고. 과징금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고요.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라고 돼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이행강제금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이. 그 과징금을 받았잖아요.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실명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실명등기를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2번 과징금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100분의 10 이건 확정금액이에요. 10% 이하 아니에요. 10% 범위 아닙니다. 100분의 10만큼의 확정금액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 첫 번째 이행강제금을 받았는데도 또 1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하지 않으면 이번에 20% 확정금액을 이행강제금을 줍니다. 이행강제금 몇 번만 준다? 딱 2번만. 처음엔 과징금 30% 범위,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10, 20 더 이상 없습니다. 이때 장기 미등기자에 관한 벌칙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첫 시간은 우리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과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시간에 분묘기지권, 장사법 이쪽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